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을 운영하는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드 실무능력 평가 2급, CAT 2급이라고 그러죠. 그 기출문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개인적으로 많이 타가지고 지금 영상을 만드는데도 좀 상당히 좀 덥네요.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요. 기출문제 4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인 형태가 이제 콘이라고 그러죠. 꽃갈콘인 콘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보시면 여기 뒤에 뭐 반을 날린 게 아니고 뒷부분에 이렇게 또 이런 형태의 어떤 또 각을 또 형성하고요. 그래서 정면도를 보시면 이제 이 등각투상도 제공된 등각투상도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콘이 형성이 되고 정면도에서 이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렇게 잘렸구나라는 거를 좀 판단을 해내시면 돼요. 형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닙니다. 한번 간략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 형태를 보시면 여기 이제 요 높이까지는 콘의 형태 콘이 원뿔이죠. 예, 원뿔 형태고 중간 정도에서 푹 잘라 가지고 요런 형태를 정면도나 평면도 보면 요런 형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은 어떤 한 부분 전체를 다 분석을 해내시면 좋은데 한 부분 어떤 부분만이라도 분석을 해내시면 작업이 좀 쉽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시험을 본다 치면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요 부위 이렇게 해서 정면도에서 제시되는 이 부위의 선이 과연 어느 부위일까? 그러면 이 부분을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요. 예. 요게 보여지는 거겠죠. 이렇게. 요거 좀 내릴게요. 잠깐만요. 넓게 해. 자, 예. 요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자, 평면도에서는 보겠습니다. 지금 정면도에서 수직선 이렇게 내려온 수직점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네 개예요. 그러면 평면도에 당연히 네 개의 선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 선이에요. 자, 이 선.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래서 이 형태를 나타낸 거고, 보면은 요 지금 경사진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 이 부분. 예, 요 부분. 요 부분이 경사진 부분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수평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이 부위구나. 이게 지금 이 부위랑 연결이 됐구나. 당연히 시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미지로 제공되니까 이렇게 손 올려 보세요. 마우스 저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보시고 이거 이런 식으로 맞춰 보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그리고 우측면도에서는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쳐다보는 거란 말이죠. 그럼 자, 요 선이 하나 있고 요 선이 좀 보이겠죠. 똑같죠. 여기 지금 이 선이 하나 보이고 그리고 이 선 요거 단지가 진 요 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게 지금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 보시면 요 부위예요. 이거 기존 거 지울게요. 자, 또 버벅대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예, 요 선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이게 꺾여서 요 밑에 보이는 거 있죠? 이 선입니다. 이 선. 요 히든 선이 지금 이 선입니다. 숨은 선. 예. 왜냐면 여기 이제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대충 맞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요게 숨어 있는 요선 여기서 저기 등각투상도 같이 이렇게 가 있는 선이죠. 요선, 요선, 요선이 이 선이고 이제 밑에 쭉 내려와서 여기도 선이 있는데 이 선은 지금 요선 요 그 꽃갈 아니 그 원뿔 이 선과 겹쳐지니까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형태를 완벽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 요런 대충 형태고 이게 얘랑 관련 있고 얘가 얘랑 관련 있다 그러면 작업을 할 때 어떻다고 그랬죠? 많이 편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이 여기서 이제 약간 뭐 심각하게 깔깔한 건 아닌데 약간 깔깔한 걸 하나 냈어요. 뭐냐면 이 부위예요. 이건 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 부위가 지금 이 선이거든요. 요선인데 이거를 내릴 줄 아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4분점 여기 있죠. 예, 여기에서는 쭉 하면 여기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그 이 원뿔을 잘라낼 때 조금 35도 돌려 남기고 잘라낸 거죠. 그래서 이 선을 이 대각선 요 숨은 대각선을 작업할 줄 아느냐? 당신은 이거를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이제 묻는 거죠. 그리고 우측면도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 선을 당신이 그려낼 줄 알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면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끝에 가보면 지금 이게 이 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거는 직선으로 당연하죠. 여기 이제 직각으로 쭉 잘린 거죠. 그게 아유 헷갈리네. 이 선이에요. 이 선이 표현된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략적으로 아 정확하면 좋은데 정확하지 않아도 이런 형태구나. 그리고 여기 선을 이렇게 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측 면도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45도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5도 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선이 실제로 이제 그 이미지 갖고 못하니까 당연히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4분점 이 점이 지금 요거 힌트를 주잖아요. 요게 중심선이 이 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 원뿔이 그 파여 있는 부분이 실선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당연히 실선으로 보이겠죠. 이 부분이 실선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이 요 선이고 아 그러면 얘랑 연관이 있구나. 얘랑 연관이 있구나. 이 두 개가 똑같은 선이구나. 그리고 얘도 같은 선이구나. 요 정도까지만 판단을 해내시면 이 과제는 좀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축척은 이제 1대2 그 똑같죠. 사이즈는 A4 사이즈로 나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 210의 A4 박스를 그리고요. 축척이 2분의 1이니까 전 2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먼저 그릴지는 치수 제시된 치수를 보면 정면도에도 치수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참고할 수도 있고 뭐 다 해서 전체 이 정면도에서 이 맨 밑에 있는 이 가로선의 길이는 요 반지름의 2배겠죠. 반지름 67의 2배니까 134가 될 텐데 저는 이 정면도 말고 저라면 이 평면도를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반지름이 제공이 됐고 웬간한 형태를 이 자체적으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드니까 요걸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작업 순서는 뭐 각양각색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보여드리고 또 방법론 여러 가지 작업 방법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니까 이번엔 평면도를 먼저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선은 대충 아시죠? 왜 그리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배치 탭을 설정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거라 그랬죠,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십자선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파란색이라 좀 이거를, 예, 센터선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자, 평면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67이죠. 서클에서 교차점으로 잡으셔야,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이 두 개가 우리가 그 중심선을 만들었을 때 당연히 이 선이 제가 이 선에 지금 미드포인트 중간점으로 잡아서 서클을 그릴 때 미드포인트로 잡아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그리고 원래 교차점을 잡는 게 맞은 거니까 서클 하셔갖고 교차점을 잡아주세요. 잡고 이제 67 반지름 해서 일단 잘라내기 전에, 예, 요게 있으니까 잘라내기는 안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로테이트를 모르시는 분이 이 시험을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극좌표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로테이트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극좌표를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자, 라인에서 시작점을 중심점으로 잡아 주시고, 요 반지름이 67이니까 길이는 좀 넉넉하게 한 80 잡고요. 골뱅이 80, 그 다음에 각도는 제시가 돼 있죠. 35도 해서 선을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원을 잘라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옵셋 47을 해서, 자, 이 선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평면도를 먼저 선택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얘는 한 방에 끝나게 돼요. 제 생각에 나는 이게 편하다 이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요 살들은 나중에 여기서 끌어올리면 되니까 전체적인 처음에 그 최외곽 외형을 먼저 이렇게 형성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32인 원 서클에서 이제 기왕에 원을 그렸으니까 중심을 잡으실 때 센터 포인트로 잡아주세요. 서클에서 중심점 잡고 반지름 32 해서 이제 또 이 제시된 도면을 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형태는 나왔잖아요.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정면도나 우측면도에서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일단 이 평면도 전체 관련된 형태는 이제 얼추 잡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우측면도를 갈 수도 있는데, 우측면도는 이제 제시된 이 치수가 별로 없고, 지금 이 정면도에 보면 제시된 치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면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측면도에서 지금 94라는 높이가 나왔죠, 여기. 그럼 여기서 여기가 94니까 옵셋 94 나누기 2를 해서 가운데로 좀 맞춰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레이어를 제가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래서 색이, 자, 이게 눈이 부실 것 같은데 일단 초록색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야, 레이어를 좀 색상을 너무 밝으니까 요걸로 한번 바꿔 볼게요. 이게 까맣게 나올 텐데, 예, 요거 괜찮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정면도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높이를 아까 보셨지만, 자, 94로 맞췄어요. 왜? 우측면도에 94라는 치수를 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투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투영을 해서 이제 잘라주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정면도의 제일 큰 외곽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제시가 돼 있잖아요. 이런 치수 이걸 활용해서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원뿔부터 정리를 할게요. 요 원뿔 형태의 지금 45도고 65도고 52 13인데 일단 옵셋 52를 해서 올리고
13으로 옵셋을 올릴게요. 그리고 요 윗부분을 만약에 정리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2번 있잖아요. 요거 여기서 이 선이 내려왔으니까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부분씩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65도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테이트를 아시면 그냥 라인 그려서 로테이트 65도를 하시면 되고, 제가 로테이트를 몰라요. 모르는 분이 이거를 접수를 하실라나 모르겠는데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극좌표, 자, 시작점을 여기로 해서 골뱅이 주시고, 높이가 52니까 한 70, 길이 70으로 해서 각도 65도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작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뿔이니까 이쪽도 65도겠죠. 그래서 미러를 아시면 뭐 여기서 이렇게 미러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미러를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가 65도니까 우리가 이 수평은 180도니까 65도 빼면은 115도, 이 라인이 이 선하고 이렇게 이 각이 115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극좌표를 쓰면 똑같이 EV를 시작점으로 하고 골뱅이 한 70 잡아주시고 115도.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각도를. 자, 65도가 맞죠? 그리고 당연히 180도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두 개 합치면 180도가 되죠. 아니면 로테이트 하셔도 돼요. 근데 진짜 오늘은 좀 로테이트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이렇게 EV죠. EV도 치수를 활용하면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옵셋 40 해서 이제 자르면 안 되겠네. 자, 옵셋 40하고 옵셋 14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65도, 그러면 여기도 65도가 되는 거죠. 이거 왜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억각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예전에 수학이나 산수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여기 45도고 이게 평행하면 이 반대도 65도고 이 두 선의 평행에서 이 대각선이 있으면 이 반대 억각인가요? 그게 각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65도고, 자, 로테이트를 모르는 가정하에 작업을 하니까 여기 길이를 저희가 모르니까 길게 하겠습니다. 시작점을 여기로 하고 길이를 한 100 정도 잡고 극좌표 각도 65도를 주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65도죠? 이렇게 이게 이제 억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선들은 길이는 길게 해주세요. 막 얍삽하게 막 딱 맞출 필요 없습니다. 캐드는 그러라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렇게 편집 기능이 튼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제 제시된 과제를 보고 나머지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바꿔주고, 얘는 이제 히든이죠. 그 다음에 한 5mm 정도만, 5 정도만 남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히든으로 바꿔줬습니다. 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 선, 이 포인트라고 그랬죠. 이 선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원 있죠, 요 원. 요 원이 지금은 평면도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정면도나 우측면에서 투영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요 65도 요 각을 줘서 그린 이 부위가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양쪽을 다 올려줘도 투피, 서클에 투피를 써도 되긴 하는데, 원의 중심이 얘랑 중심이 여기 빨간색으로 똑같으니까 서클에서 중심점을 일로 잡아주시고
두 번째 점 지름은 여기로 잡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캐드니까 이게 트림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 요 두 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쪽 거 먼저 할게요. 지금 옵셋 14를 하고 65도의 가구를 이루는 선을 그 정면도에서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평면도에 이 두 선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이렇게 해서 이 스탠드 이렇게 투영을 해주겠습니다. 해서 아 여기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이제 평면도는 다 끝났죠. 평면도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정면도도 지금 요 부위만 남았는데 이 두 개를 이 평면도와 정면도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렸어요. 자 EV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고 EV가 되는 거 아이고 EV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선 여기 이제 투영을 하면 얘가 이렇게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제가 이제 뭐 우연 같은데 이게 두 개가 다 이 평면도와 정면도만 갖고서 두 개를 해결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평면도, 정면도가 지금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면 완성된 도면 두 개가 있으면 일단 사실은 여기 이제 치수 몇 개가 제시가 됐지만 우측면도 그리는 거 엄청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5도 선을 그어야 되죠. 그럼 여기가 지금 67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할게요. 67 선을 해서 이렇게 투영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투영을 해요. 그러면 일단 자를게요. 그냥 해서 지금 이 선이 제가 여기에 선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선을 이렇게 해서 여기 45도 선을 만드는 거죠. 로테이트를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극좌표 쓸게요. 골뱅이 180 정도 길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웬간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80도 길이 해주시고 각도 45도 주세요. 200을 잡아야 되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자 200 각도 45. 예. 그럼 이제 이게 45도 선이 됐고 여기서 이제 이 선이 이 점이니까 이 끝선 외곽부터 좀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자 얘는 이제 가져온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익스텐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당연히 치우시는 게 맞고요. 요 선은 이제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얘 옵셋에서 한 5만 남길게요. 자, 이 안에서 이제 투영을 다 이제 평면도에서 투영하고 정면도에서 투영을 해서 작업을 맞추면 되는 건데 이 65도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하나 치수가 제시가 됐어요. 이유는 여기도 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요렇게 원뿔인데 요거는 원뿔이면은 사실은 제시를 안 해줘서 될 법 했는데 아마 그래도 원뿔이라는 똑같은 65도로 돌아갔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극좌표로 요 선을 좀 길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을 여기 찍고요. 골뱅이에서 한 100 정도 올릴게요. 100 정도에서 각도 65도 주시고 예. 길게 뽑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거는 그때 지우시고 그럼 이제 투영을 해서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이제 요 원뿔 있잖아요. 원뿔 개념 요거 먼저 작업을 할게요. 여기서 투영을 하겠죠. 이렇게 일단 잘라 놓을게요.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겠죠. 아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날리세요 선을.
그러면 얘를 날리면 얘는 이 선에 가려져 있으니까 점선이에요.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실선인데 이 실선. 그럼 얘는 해당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선을 날리는 거예요. 아, 끝에 얘 가려지는 게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씩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의 못 하겠다. 그럼 자, 이 점이 있고요. 요렇게. 자, 여기까지죠. 그럼 이게 이제 이 원뿔의 실선으로 된 요 원뿔, 요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히든선을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헷갈릴 것 같아서, 요 안에 이제 히든선 말고, 요 부위를 좀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투영이 여기서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투영이 나오는데, 아까 애초에 중심에 작업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똑같게 됩니다. 선은.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잘라주고, 지우고, 이제 얘를 5만 더 튀어나오게 해서, 자, 이제 도면에 제시된 대로, 시험 문제에 제시된 대로 선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먼저 하기 전에 요 부위를 먼저 해결했어야 되네요. 그럼 이제 한 번에 작업이 될 뻔 했는데, 일단 이렇게 놔둘게요. 정리해서. 자, 요걸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그럼. 높이는 여기서 이제 가져오겠죠. 어딘지 모르지만 높이는 가져왔고요. 자, 요게 뭘까요? 요게 이 부위고, 이 부분이 요거랑 이게 지금 아까 정면도에서 45도 올려서 이 원이에요. 평면도에 원의 반지름이 제시되지 않은 원. 예. 그래서 네, 됐습니다. 그래서 선을 여기서 이렇게 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의 끝은 여기죠. 잠깐만, 여기가 되는 건가요? 헷갈린데요, 저도. 예, 여기가 되는 거겠죠. 아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죠, 여기. 예,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날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해서 이 스탠드로 날려줄게요. 자, 그럼 이 이제 제시된 형태대로 편집을 하는데 지금 잘못됐죠? 이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 포인트를 잘못 본 거죠. 그러면 다행이죠.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투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부위, 아까 요 선, 요것도 정리가 되고, 이 부분도 제시된, 이제 시험에서 제시된 형태로 히든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렇게, 엔드 포인트로 잡아서 히든으로 가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익스텐드에서 히든으로 가고, 여기 1만 떨어뜨려서 얘도 이제 지금 요 부분은 센터 레이어예요. 그거를 센터로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요 안에 요 안에 있는 그 히든선 하나, 두 개 남았죠. 두 개. 그래서 요거는 자, 여기서 이제 정면도에서 보시면 이 선이겠죠. 이렇게 해서 가려졌으니까 이게 이 부위죠. 이 부위. 이제 요 포인트, 이 점이 이 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라인 해서 익스텐드에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투영을 보내주고 잘라요. 그래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선 하나 남았죠. 요 선은 아까 말씀드린 이 선이 되겠죠. 이 선. 여기 이제 뚝 잘린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가져와 보시면 예, 맞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시된 대로 털어주는 거죠. 작업은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요. 근데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평면도 작업하시고 우측면도를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근데
선택은 나는 내 스타일이 있어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선은 걷다고 치고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없는 상태에서 평면도 만들고 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선을 하나 이렇게 날려야죠. 그래서 45도 해서 45도 선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이렇게 길게 뽑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이 치수를 뭐 67에 47해 갖고 114네 이렇게 해도 되지만 투상도의 원리를 활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투상도의 원리죠. 그리고 높이는 94로 제시가 됐으니까 옵셋 94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65도죠. 라인 그래서 한 뭐 70만 할게요. 아까 100 하니까 많이 길었으니까 100으로 갈게요. 그냥 골뱅이 100 각도 65도를 했어요. 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 다음에 여기 작업을 하려면 여기서 치수를 따와야 되는 거죠. 정면도에서 투영을 해야 되는데 정면도가 도면이 없으니까 뭐야? 이거다가 이런 하고 다시 어떻게 돼요? 정면도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뭐 이게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매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여길 그리다 말고 일로 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고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해도 뭐 나쁜 것 같진 않네요. 보니까 이 높이 94를 알 수 있다는 게. 근데 아까 제가 했듯이 평면도로 작업을 하고 이렇게 말이 막히죠. 평면도로 작업을 하고 우측면도의 높이가 제공되어 있으니까 요 높이 정면도에 요 높이만 안 나와 있으니까 이 94라는 높이만 참고를 하고 나머지를 치수가 많으니까 다 그릴 수 있지 않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게 뭐 대단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더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일로 도면이 왔다가 다시 가고 그럴 수는 있는데 하게 되는 거죠.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면도 작업을 하고 뭐 이게 아까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우측면도로 갔다가 다시 정면도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면을 보고 평면도 다음에 정면도를 작업을 한 겁니다. 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왜 꼭 평면도 그리냐? 장면도를 먼저 하겠다 나는. 왜? 반지름 67이라는 걸 아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 길이를 알 수 있지 않냐?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없는 상태고요. 67 두 개니까 그냥 옵셋 뭐 67 두 개 하셔도 돼요. 이렇게 67. 그러면 이게 이 전체 길이구나 라고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치수들 우측면도에 94라고 또 높이가 나와 있으니까 94까지 가요. 이것도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꺾고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작업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극좌표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한 70 하고요. 각도 65도 줬어요. 그 다음에 이 52 옵셋 52 해서 자, 일단 여기 꺾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 똑같이 65도겠죠. 그러면 뭐 일단 미러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40에 14 옵셋 40에 14 해서 이거 정리해 주고 로테이트를 지금 모른다는 가정이니까 65도니까 똑같이 골뱅이 한 70 길이 70으로 하고 각도 65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죠. 지금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요 부분이 이 원 이거야 라고 이제 판단을 해낸다면 반지름 32니까 옵셋 32 이렇게 하면 13 옵셋 13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치면요,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투상도죠. 투상도라는 거는 각 도면마다 이렇게 선들을 주어진 치수를 이렇게 좀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면 좋은데, 지금 활용이 이런 투영, 45도는 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치수를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거죠. 투상도로 그릴 때는. 그래서 치수를 얘를 따오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은데, 32, 여기 32야 하고 옵셋으로 해버리고 이러면 투상도의 좀 의미에서 약간 퇴색이 된다는 거죠. 뭐 이게 좀 뭐 심각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아까 요거 이제 저거를 먼저 한 거예요. 그 평면도를 먼저 하고 정면도로 내려오는 게 좀 흐름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상태에서 요거를 그릴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여기까지는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죠? 요 선까지는 가는데 이제 엄청 복잡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 놓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선들이 어디고 어딜까를 계속 맞춰야 된다는 약간의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측면도 작업을 위해선 요 평면도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정면도도 있어야 되지만 요 과제에서는 지금 이 많은 부분들은 다 이 평면도가 답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도면을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또 멈추면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평면도 다시 이제 그리면 돼요. 예. 평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 아니고요. 예. 여기 저 중심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서클 해가지고 60실 해가지고 막 그리면 돼요. 되는데 이 매끄럽지가 않지 않냐 이거죠. 이 도면을 이 작업을 하다가 일로 날라와 버렸잖아 또.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실수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시험이니까 긴장이 되고 하다 보면 실수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처음에 받으셨을 때 어떤 내가 좀 막 조급하게 막 하지만 이 시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나 이런 게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시험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진짜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못하냐, 이 형태나 이 투상을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남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부족하다 그러면 이 형태를 모르신다는 거니까. 물론 이제 배치 탭을 작업을 하지만 배치 탭은 계속 반복을 하시다 어떤 뭐 제가 배치 탭 영상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냥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처음에 작업하는 방법을 길을 잘 들여 놓으시면, 그래서 제가 이거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격자 있죠. 요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배치 탭을 딱 들어가시면은요. 가볼까요? 될라나 모르겠네. 잠깐만. 이거 오늘 별걸 다 하네. 이게 계획이 이게 아니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하도 한지가 오래돼서 예. 자 볼까요? 이거 뭐야 씨. 야 이게 왜 이걸로 됐지? 왠지 이게 도면이 여러 개라 그러네요. 예, 이게 지금 제가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뭐냐면 도면이 이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넓게 잡히는 것 같아요. 다시 해볼까요? 배치 탭 2로 해볼게요. 자, 리미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이거 0,0 해갖고 일단은 A4를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줌을 하고 그 다음에 M 뷰죠.
그래서 4개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됐죠?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자, 아이고 씨, 또 왜 이러냐 이거.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기 뭔가 지금 안 맞네요. 이거 보여드리려다가 지금 영상 망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잠깐만요. 뭐지? 왜 이러지? 왜 그럴까요? 영상을 망쳐야 되나요?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러죠? 다시 해볼게요. 저도 이게 한지가 오래돼서, 그리고 저희는, 됐네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2분의 1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이고, 네. 영상을 망칠 뻔 했는데 다행이네. 자, 2분의 1로 갔어요. 그럼 조금 더 클 거예요. 조금 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제가 알기로 동결을 해가지고, 레이어를 이제 동결을 하죠. 제 기억에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공간 있죠. 그 이제 레이어를 동결하고 여기다가 이제 도면 타이틀을 쓸 때, 지금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해놓으면 이런 현상이 돼서 조금 조정이 쉬워요. 안 그러면 줌으로 사이즈를 맞춰 놓으면 또 무브하면 다시 하고 하잖아요. 뭐 그 저희가 MB 셋업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다 맞추잖아요.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크기가 크니까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작게 하셔요.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넘어와요. 너무 가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이상한데, 잠깐만. 그러니까 좁아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이제 제대로네요, 얘가.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좁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줌을 맞춰놓고 줌 2분의 1 해서 맞춰놓고 이걸 MBU 셋업하고 또 옮기고 그러면 또 맞춰야 되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서 옮긴다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이렇게 옮겨요. 또 들어갔더니 또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MV 셋업하고 이게 계속 헷갈린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시고 그만큼 공부를 안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국에 도면 작업은 잘했는데, 내가 도면 작업은 잘했는데 이제 배치해서 깎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뭐 배치 탭 안 했다는 분들인데 그러면 거의 붙을 확률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인테리어하고 이게 저희는 배치 탭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 쪽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건축 도면이나 인테리어 도면은 스케일이 너무 크고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지금 이 CAD 실무능력 2급은 결과적으로 CAD를 그리는 거랑 투상도를 그리는 거랑 그 다음에 배치 탭.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막 질문들 하실 때 이제 그런 제가 이 얘기를 많이 이제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오토캐드를 공부도 해야 되고 투상도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출을 배치 탭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별건 아닌데, 초보분들이 이제 막 헷갈려 하시는데 배치 탭이 별건 아닌데 이 배치 탭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해서 약 세 가지의 그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거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막 한숨 푹푹 쉬세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이 배치 탭은 어떤 제대로 된 걸 제가 그 CAD 실무 능력 평가라고 이름이 바뀌고 나서는 시험 내용을 자세히는 안 봤어요. 전에 ATC 2급이었을 그 할 때는
요 배치 탭을 작업하는 내용들도 보고 레이어도 보고 뭐 좀 해서 그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정리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캐드 실무 능력 평가로 바뀌고 나서는 그 내용 이제 세부 사항을 뭐 조금은 변경이 있겠죠. 그거를 보질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날 기회가 생기면 또 그 부분 내용을 이렇게 맞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 탭을 했을 때 그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영 방법이라든가 그거를 한번 영상을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좀 실제 이게 A4 사이즈의 2분의 1 사이즈예요. 297에 210에 그 박스를 그래서 두 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배치 탭에서 리미트로 우리가 리밋 밑에 보이시나요? 이게 리미트로 297에 210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서 도면을 얼추해서 요 정도 공간이 생기면 여기 이제 나중에 그 배치 탭에 가셔서 타이틀을 그릴 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도 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애초에 이 작업을 하실 때 요거 귀찮을 수도 있지만 되도록 요 이제 안에다가 이 영역에 이거 선 하나 더 긋는 거 몇 번 더 긋는 거 차이인데 요 안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배치 탭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실 수 있다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아까 그 배치 탭 넘어가서 영상을 망칠 뻔 했는데 살짝 망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캐드 실무능력 평가 4급 기출문제 4회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기출문제 5회 되도록이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 기출문제 5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